그날 서류 위에 도장을 찍는 손이 자꾸 떨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에 숨이 막혔죠. 이정민은 법원 앞 카페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엔 이혼 서류와 펜, 그리고 미지근한 커피 한 잔. 창밖으로는 초겨울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사람들 사이로 낯선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남편 박태주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손가락으로 서류 가장자리를 천천히 접었다 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그의 말에 정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아무 힘이 없었다.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요. 서로 편해지자고요. 그 말이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나와 테이블 위에 고여버렸다. 태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썹 사이로 미세한 떨림이 보였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히는 소리. 그건 종이의 찢어짐처럼 두 사람의 마지막 숨소리 같았다. 정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오래 남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돌아서는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입금 5억 원 박태준.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눈앞이 어지럽게 흔들렸다. 그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었는데 무언가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행복은 오래된 컵 같아요. 언제 금이 갔는지도 모르고 새어나가 버리더라고요. 이정민은 거실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겨울비가 가늘게 흩날렸다. 법원에서 돌아온 지 불과 1시간도 안 됐는데 그녀는 벌써 세상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졌다. 휴대폰 화면이 깜빡였다. 입금 5억 원 박태준. 문자 알림이 화면 위에 고정된 채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몇 번이고 그 숫자를 눈으로 훑었다. 500만 원이라고 잘못 본 건 아닐까. 5억이라는 글자가 현실감 없이 낯설었다. 정민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손끝이 차가워서 휴대폰을 쥐는 게 어려웠다. 왜 이런 걸 보냈을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거실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눈을 감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도 이런 겨울이었다. 하얀 입김이 창문을 덮을 만큼 차가운 날씨였고 박태주는 출근하지 않았다. 오늘은 좀 쉬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시선은 신문에 박혀 있었다. 테이블 위엔 식지 않은 밥 한 공기, 그 옆엔 젓가락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잠깐 멈칫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식탁 위에 반찬을 치웠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대화보다 침묵을 더 자주 나눴다. 말은 줄었고 눈빛은 피했다. 퇴근 후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이 언제부터인지 서로의 의무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언제부터 나한테 인사만 했어요?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그 말이 공기 중에 떠 있다가 사라지는 걸 보며 자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한 이유를 다시 떠올렸다. 정민은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피곤이 밀려와서 눈이 따가웠다. 우린 언제부터 서로를 지켜보지 않게 된 걸까? 그녀의 머릿속엔 지난 몇 년간의 기억들이 겹쳐졌다. 가계부를 정리하던 밤 남편의 서류 가방 속에서 본 병원 영수증, 그리고 몇 달 전 출장 좀 다녀올게라는 말과 함께 묘하게 낯설었던 표정. 그 모든 조각들이 지금 이 숫자 5억 원이라는 의미 없는 금액과 겹쳐졌다. 마치 그가 말하지 못한 마지막 문장이 돈으로 번역되어 도착한 것처럼 느껴졌다. 정민은 천천히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서 컵에 물을 채웠다. 물을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녀는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놓았다. 컵 가장자리에 미세한 금이 가 있었다.
그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금이었다. 이게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창문 틈으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고 빛과 그림자가 벽에 번졌다. 그녀는 그 그림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태준 씨, 당신은 왜 말하지 않았나요? 왜 마지막까지 나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정민은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메시지를 다시 열었다가 닫았다. 그리고 한 줄 문장을 썼다가 지웠다. 이건 뭐예요? 짧은 문장이었다. 그러나 보내지 못했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몸을 기댔다. 겨울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잔잔히 들렸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레코드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됐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민아, 너는 괜찮을 거야. 그 목소리는 너무 선명해서 순간 실제로 들린 줄 알았다.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정민은 눈가를 문질렀다. 피곤해서인지 아니면 눈물이 고였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어 올려 거래 내역을 끝까지 스크롤했다. 송금인 박태준. 그 아래엔 짧은 메모가 있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는 입을 막았다. 입안에서 무언가 뜨겁게 올라왔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휴대폰 화면 위에 번졌다. 정민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네요. 그게 당신의 방식이었군요. 창문 너머의 빗소리가 조금 잦아들었다. 대신 거실 안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그 어둠 속이 오히려 마음을 덜 아프게 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닐 거예요. 이정민은 낮게 중얼거리며 거실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의 앞에는 남편 박태준이 남긴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며칠째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 안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가방을 여는 순간 묵은 종이 냄새가 퍼졌다. 안에는 병원 봉투, 진료 일정표, 그리고 몇 장의 약 봉투가 정리돼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멈췄다. 신장투석 항암 일정표. 단어 하나하나가 눈을 찔렀다. 정민은 잠시 숨을 삼켰다. 손바닥으로 이마를 짚었지만 열이 나는 것도 아닌데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그 돈은 치료비였던 걸까?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다. 마음속에서 오래 눌러왔던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녀는 봉투 속에서 한 장의 진료 확인서를 꺼냈다. 날짜는 불과 2달 전. 그 사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서류를 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등에 떨어졌지만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왜 그랬어요? 말이라도 해주지. 정민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한쪽으로 옮겨졌다. 그곳에는 작은 수첩이 하나 있었다. 수첩 표지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당신 이름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에는 날짜와 금액이 차근차근 적혀 있었다. 보험금 정리 완료, 대출 상환, 진명의 변경. 모두 이정민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태준이 말없이 해왔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늦은 밤까지 이어지던 전화, 서류를 정리하던 그의 손, 그리고 피곤한 얼굴로 웃던 모습. 그건 이별을 준비하던 사람의 표정이었다. 정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있었네요.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희미한 빛이 수첩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이건 마지막 부탁이에요.
정민아,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떨렸다. 울음이 아니라 다만 무너지는 숨 같았다.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고 하얀 조각들이 창문 유리에 부딪혀 사라졌다. 그녀는 그 눈송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알겠어요. 당신 말대로 해볼게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손에 쥔 수첩은 젖어 있었지만 그 안의 글씨는 끝내 번지지 않았다. 이 소리, 당신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죠? 이정민은 남편의 수첩 아래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발견했다. 금속 케이스에 태준이라는 이름이 흐릿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연결했다. 잠시 후 화면에 오래된 폴더 하나가 떠올랐다. 럭코드 517. 정민은 숨을 고르며 클릭했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먼저 흘러나왔다.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민아,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많이 늦었나 봐. 그 순간 그녀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 목소리는 병원 냄새와 함께 되살아났다. 차가운 침대 시트, 희미한 형광등 불빛, 그리고 떨리던 그의 손.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내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런데도 너는 한 번도 나를 탓하지 않았지. 정민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울음이 올라오려 했지만 그 소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참고 있었다. 나는 이제 곧 떠나겠지. 근데 내 이름으로 된 집, 보험, 적금 전부 정리해뒀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고 싶었어. 그녀의 시선이 노트북 화면 위에서 흐려졌다. 화면엔 단순한 파일 이름만 남아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방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정민아,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나 대신 너 자신을 위해 살아줘. 그리고 내가 사랑했다는 거, 그건 꼭 기억해줘.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짧은 정적 뒤에 삐하는 기계음만 남았다. 정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손 사이로 새어나왔다. 이런 걸 남기면 어떻게 잊으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그 안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그리움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USB를 뽑았다. 손바닥 위에 올려두자 그 차가운 금속의 온도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창문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가 유리에 부딪혀 녹고 그 물방울이 흘러내리며 마치 누군가의 눈물처럼 반짝였다. 정민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당신 목소리가 이렇게 또렷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요, 이제는 그만 놓을게요.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불을 껐다. 방 안에는 눈 내리는 소리와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겨울이 참 길었어요. 이제야 끝난 것 같네요. 이정민은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천천히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거실을 채우며 오래 닫혀있던 마음 구석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테이블 위에는 정리하지 못한 상자 하나가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유품 정리를 하며 마지막까지 열지 못했던 상자였다. 그녀는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손끝이 상자 위를 천천히 훑었다.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상자를 여는 순간 작은 편지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정갈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민아, 내가 이걸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거기 없겠지.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참 따뜻한 인생이었어요. 글자를 따라가며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아래엔 작은 반지 케이스가 있었다.
열어보니 오래전 두 사람이 함께 맞춘 커플 반지였다. 남편의 반지는 이미 닳아 있었고 빛이 바랬지만 이상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손끝으로 반지를 쥐었다.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다. 그때도 이 반지를 보며 약속했죠. 우리 서로 다치지 말자고. 정민은 반지를 천천히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다. 어색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잘 맞았다. 눈물이 다시 맺혔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저 눈가를 스치고 지나가는 따뜻한 물기일 뿐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접어 다시 상자 안에 넣었다. 그 순간 햇살이 유리잔에 부딪혀 방 안을 반짝이게 했다. 그 빛은 잠시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는 창가 쪽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정말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당신이 원했던 거겠죠. 바람이 살짝 불며 커튼이 흔들렸다. 그 바람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 새가 지저귀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스며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이제 나는 나로 살아야겠지. 그 생각이 마음속에서 울리듯 맴돌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한번 둘러봤다. 여전히 낡은 가구, 익숙한 냄새, 그 안에 아직 남편의 흔적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번엔 그것이 아프지 않았다. 정민은 커피포트를 켜고 컵을 꺼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며 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태준 씨, 잘 가요. 그리고 고마워요. 정말로요.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위로 쏟아졌다. 그 빛 속에서 겨울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었다. 노래는 참 이상하죠. 듣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돌아와요. 이정민은 거실 라디오를 켜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먼지가 쌓인 라디오를 닦으며 문득 전원을 눌렀다.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낯익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남편이 자주 흥얼거리던 노래였다. 사랑했지만 그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녀는 순간 손을 멈췄다. 커피잔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추고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다. 태주는 늘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말했다. 가사 속 사람처럼 살고 싶진 않아. 난 말할 거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는 끝내 그 말을 하지 못했다. 대신 5억 원이라는 숫자와 수첩 속 문장으로 남겨두었다. 이정민은 눈을 감았다. 음악이 방 안을 천천히 채워나갔다. 기타 선율 위로 남자의 목소리가 덧이 펴지고 그 안에서 그녀는 오랫동안 잊었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필름처럼 스쳐갔다. 겨울 아침에 함께 마신 커피, 여름밤의 장마, 말없이 건네던 손수건 하나. 그 모든 순간이 이 노래 속에 녹아 있었다. 당신 지금도 듣고 있죠? 그녀는 속삭였다. 그 말은 라디오 소리 사이로 스며들어 사라졌다. 음악은 클라이맥스로 향했다. 보컬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고 그 순간 정민의 눈가도 번졌다. 그러나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이별을 인정하는 조용한 미소가 함께였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햇살이 라디오 위에 내려앉아 그 빛이 마치 그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정민은 두 손으로 커피잔을 감쌌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올라왔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불렀다. 사랑했지만 그 말조차 하지 못하고. 노래가 끝나고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 들으신 곡은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웃었다. 마지막 약속이라 참 잘 어울리네요. 라디오의 불빛이 천천히 꺼졌다. 정민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가로 다가갔다.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눈이 아닌 꽃이었다. 그녀는 그 풍경을 보며 속삭였다. 당신 노래는 끝났지만 당신 마음은 아직 내 안에서 울리고 있어요.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리며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듯 했다. 그랬구나, 정민아.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이제 다시 시작될 그녀의 봄을 닮아 있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모든 걸 잊게 해준다고요. 하지만 이정민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시간은 잊게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게 만드는 거라는 걸요. 그녀의 집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잔 하나, 셔츠 한 벌, 라디오 위에 먼지조차도.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억의 온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민은 아침마다 창문을 엽니다. 커튼을 걷고 햇살이 들어올 때마다 속삭이듯 인사를 합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태준 씨. 그 한마디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출근 준비를 합니다. 새로 산 코트를 걸치고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춥니다. 문득 남편이 생전에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힘들면 잠깐 쉬어도 돼요. 근데 절대 멈추진 마요. 그녀는 그 말을 기억하며 신발끈을 고쳐 맸습니다. 이젠 혼자 걸어야 할 길이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 길 어딘가에서 그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았으니까요. 출근길의 공기는 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거리의 가로수에는 새잎이 돋고 오랜만에 마주친 이웃이 환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순간 하늘에서 작은 벚꽃잎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 안에 떠있는 한 줄기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장면은 마치 누군가가 잘했어요 하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집 안에서는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싶은 분의 이야기. 정민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걸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햇살 속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그 뒤로 라디오의 목소리가 조용히 겹쳐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랑은 언젠가 사라진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믿죠. 사랑은 다른 형태로 계속 살아간다고요. 그 문장과 함께 화면은 서서히 흰 빛으로 번집니다. 그리고 자막처럼 마지막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녀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매주 일요일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주소도 받는 사람도 없는 편지. 다만 맨 위에는 늘 같은 이름이 적혔습니다. 태준에게.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어 오늘의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어요. 이상하죠? 아직도 당신이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글씨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자국도 없었고 글자마다 작은 미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쓰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번졌고 그 모습이 마치 그녀의 마음을 닮아 있었습니다. 흐르지만 사라지지 않는 흔적. 테이블 위에는 남편이 남긴 수첩과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이젠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반지는 여전히 반짝였고 그 반짝임이 이제는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쓴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옆에 조용히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라디오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이 노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겠죠. DJ의 목소리에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녀는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빗방울이 손끝에 닿자 시원한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공기 속에는 꽃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있었고 그 냄새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펜을 들어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당신이 없는 봄은 처음이지만 그래도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편지를 라디오 옆에 두고 컵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올라오며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웠습니다. 그 향은 평화로웠고 그녀의 표정도 그랬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늘 부르던 그 노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노래 또 들려주시네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은 부드럽게 방 안을 감싸고 그녀는 그 안에서 아주 잠시 그와 함께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는 천천히 그쳤고 창밖의 하늘 사이로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햇살이 편지 위에 내려앉으며 글자를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이제는 봄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한 편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이야기 계속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